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식성의 관점에 대해서 했었어요. 문식성에 대한 관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읽기 준비도 관점과 발생적 문식성의 관점입니다. 문식성의 관점을 써라 이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발생적 문식성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였죠? 클레이였습니다. 클레이. 그 클레이가 읽기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유아 임용에서는요, 이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훑고 지나는 가겠습니다. 이 단계가 왜냐면 개정놀이 과정으로 변화되면서 개별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라는 게 유아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그거를 좀 이렇게 단계를 중요시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몇 년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혹여라도 좀 어렵게 나오거나 좀 틀리게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이라는 학자는요, 5단계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냐면 굉장히 다 간단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여기에 글문, 그대문, 클레이가 읽기를 했는데요. 글문, 그대문 이렇게 했습니다. 글문, 그대문. 그 문이 그대문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더 쉽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문, 그대문. 자, 클레이가 읽기를 했는데요. 어떤 읽기를 했냐면 딱 이렇게 책을 탁 폈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문, 그대문. 자, 그대는 누구일까요? 자, 이러면서 금은 그대문. 글입니다. 첫 번째. 글자가요,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해하는 단계. 자, 이거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이건 번역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내용,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다 맞아요. 다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환경 인쇄물이라든지 발생적 문식성이라든지 딱딱 정해져 있는 이런 단어 용어들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다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외우고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이해되는 거예요. 자, 아기들이요 책을 봅니다.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때 처음에 아이들이 책을 볼 때는요 뭐를 보고 이렇게 읽어내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서도요 이야기 내용과 상관없이요 그림이 여기가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 관한 이야기 하지도 않고요 막 자동차 얘기하고 딴 얘기를 막 해요. 그쵸? 그런 예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글자가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어떤 글자들이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건가 봐. 그림이 아니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가 되나 봐. 이걸 알게 되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지만 글씨가 어떤 게 똑바로 된 건지 거꾸로 된 건지 모르니까 거꾸로 책을 봐요. 거꾸로 보기도 해요. 아기들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도 보고 또 어떻게도 봐요. 이렇게도 세워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세워서도 책을 보더라. 자, 글자가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다라는 것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구원에서는 뭐 잘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문어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계다. 막 했는데 그거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길어서 헷갈리거나 안 외워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분하는 단계이다. 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읽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영유아들이 엄마 빵 줘.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책을 거꾸로 보고 들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빵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읽는 것은 언어 사용이 좀 다르더라.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더라. 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뭐 토끼가 말했습니다. 토끼야 안녕.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래서 거북이도 말했습니다. 거북이가 나도 너가 좋아. 이렇게 아이들이 흉내를 내면서 문어체와 구어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특성이 보여지는 거죠. 자, 3단계가 되면은요, 그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요, 이제 여기 이렇게 갈라야 돼요. 여기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여기는 구어체, 문어체, 뭐 이야기를 구분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야기랑 관련되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문장이 나타납니다. 문장을 생각해내는 단계. 자,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생각해낸다는 것은요. 문장을 만들어낼 때 무엇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즉, 그림이 이야기에 단서가 돼서 사용된다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그림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이야기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사례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사과랑 무슨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미가 있는 것들을 보고 이 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과랑 개미가 없고 글씨만 이렇게 나온 것을 가렸을 때 말을 못해요. 그럼 2단계인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림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단서가 되더라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글씨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교사가 사과를 이거 읽어주면서 지난번이랑 오늘이랑 다르게 말해도 몰라요. 글씨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읽어줘도 모르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부분을 기억하는 단계예요. 뭘 대부분 기억할까요? 문장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책에 쓰여 있는 문장을 책에 쓰인 문장 대부분을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자, 문장을 기억하는 단계. 이거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글씨 알아요, 몰라요, 이때? 기억한다고 그랬지, 안다고 안 그랬잖아요. 글씨 아직 몰라요. 글자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하고 내용이 다르면 왜 달라요? 틀린 것 같아. 다시 읽어봐요. 하고 계속 아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여기 이해됐나요? 자, 됐죠? 그리고 아이들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모든 것 대부분을 기억한다 그랬지 다 기억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읽고 싶어서 자꾸 들려달라고 해요. 그걸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달라고 하고 또 읽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문장을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어떤 문장이냐면요. 단시 단사죠. 단시 단사. 단어의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자, 문장을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시각적 단서가 이제는 뭐예요? 글자죠. 눈으로 보면서 문장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시각적 단서라는 건 글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글자를 보면서 아이들이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글자를 그래서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왜냐면 아까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짚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시각적 단서가 글자라는 걸 알아요. 읽을 때 단서가 되는 게 그림이 아니라 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기도 하고 내가 아는 단어 어딨지? 여기 단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단어의 시각적 단어 내가 아는 단어를 찾으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 아까 여기 내가 읽을 때는 여기 사과라는 거 글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왜 사과라는 글자 말 안 해요? 라고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엉터리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여기 아까 사과 5번 나왔는데 왜 3번 나왔어요?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래서 특정한 단어가 어디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요. 단어의 숫자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수가 분명히 3번 나와야 된다고 하면 3번이 왜 안 나왔지? 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때가 되면 천천히 읽어요. 왜냐면 아직 글자를 다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단어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짚었죠.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거
선생님 사과라는 글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자, 클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클레이가 왜 이렇게 완벽한 글자를 아는 것까지 안 했을까요?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클레이는 발생성, 문식성에 주장했던 관점의 학자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클레이는 이렇게 끝까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과정 자체가 발생적, 문식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하고 아주 그 과정들이 다 있어야지만 글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앞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발달 과정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클레이가 읽기 발달 단계 딱 종이를 폈는데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5글자로? 그쵸. 금은 바로 그대문이야. 금은 그대문이야 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기를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용감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소신을 지키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오늘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